관객분들께 감사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보신 잠 못 드는 밤 영화 연출하신 장공재 감독님 모시고 바로 관객과의 대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감독님께서도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짧은 영화여서 보는데 부담 많이 없으셨죠? 그래도 영화를 보시면서 잠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화 뭐 주무시면서 봐도 된다고 종종 말씀드렸던 영화인데요. 예, 2012년도 완성해서 이제 전주영화제에서 프리미어하고요. 그리고 2013년도 5월달에 개봉했던 영화입니다. 그리고 김주령 배우님은 어제 오셨다가 가셨어요. 5시부터 7시까지 주희라는 영화를 제가 또 이후에 만들었고, 김수현 배우님은 제가 계속 영화에 좀 모시고 싶었는데 같이 못하다가 제가 TV 시리즈 괴이라는 그 작품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잠깐 뵀었습니다. 또 만들고 싶은데 김수현 선배님하고, 그리고 제가 친해지고 이효빈 기자님께 이 영화 보고 좀 말씀 나누자고 청했습니다. 수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이 영화가 제작은 2012년도에 됐고 이제 그 당시 여러 영화제를 순회했던 영화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먼저 영화의 간략한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실제 신혼 부부셨던 감독님의 일상을 꽤 많이 작품 속에 녹여낸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각별할 수 있는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2년이 흘렀을 때 그 뒤에 다시 보는 이 잠 못 드는 밤 좀 어떤 면이 좀 새롭게 보이시고 좀 감흥이 새로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넓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기회에 영화를 다시 안 봤습니다. 이 영화는 저한테 뭐랄까 캡슐에 넣어서 이렇게 좀 담아두고 싶은 영화예요. 뭐 좋은 의미에서요. 이 영화 촬영했던 공간은 이제 제가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그때 9평 정도 되는 방 하나 딸려 있고, 그리고 거실과 부엌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미닫이 문으로 문 떼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살면서 가져두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안에 이 영화 프로듀서랑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한 결혼 한 2, 3년 차 됐을 때 저희 이제 아이가 지금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처럼 아이를 가지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떨 땐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를 가지면 어떻게 될까? 또 우리가 영화를 하니까 또 생활 형편이 또 뻔할 텐데 이게 너무 우리한테 큰 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아이 있는 영화 하는 선배들한테 되게 많이 여쭤봤어요. 그 영화 저희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데 신수원 감독님, 다큐멘터리 만드시는 김태일 감독님 되게 많습니다. 영화 하는 선배들한테 엄청 많이 물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를 갖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기로 결심을 하면 이제 아이를 이제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상스러운 표현을 용서해 주십시오. 영화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영화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아이를 가졌는데요. 이 영화 프리미어 전주에서 하고 인터내셔널 프리미어를 에든버러 영화제에서 했어요. 6월에 열리는 영화제인데 스코틀랜드에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화제를 이렇게 돌다가 이 김우리 PD가 아이가 들어선 것 같다고, 아이가 들어섰더라고요. 그래서 날짜를 역순으로 계산했더니 스코틀랜드에서 제작이 됐더라고요. 메이드 인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는 스카치 위스키도 유명하지만 저희 아이도 거기서 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영화 보시고 좀 감상에 좀 젖어 있는데 제가 또 이런 뭐라 그럴까 좀 이런 얘기 드렸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당시에 제가 2010년도, 11년도
제가 첫 번째 장편 영화 만들고 그 영화제를 좀 다니면서 좀 당대의 저 또래의 영화를 만들었던, 보통 데뷔 감독들 만들면 영화제 서킷에 같이 타서 이렇게 다니거든요. 계속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뭐 중국 독립영화 감독들, 그리고 그 일본의 독립영화 감독들, 아시아 뭐 컴피티션, 아시아 경쟁 부분 뭐 이런 섹션을 같이 좀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동세대 감독들이 어떠한 관심사로 영화를 만들고 있구나, 어떤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고 있구나. 그리고 또 영화제들은 또 이제 스페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또 회고전이나 감독전 같은 거 하면서 이제 또 보통 그 영화사에 있는 영화, 또 정전에 오른 영화들 말고 또 새롭게 계속해서 이제 발굴되는 뭐라 클래식 감독들 영화들을 보면서 이제 영향들을 좀 받았고, 그리고 이제 이 영화를 좀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럼 그때 받으신 영향 중에 조금 구체적으로 관객분들께 소개해 주실 만한 그런 대목이 좀 더 있을까요? 어떤 촬영 방식이라든지 이야기 방식이라든지. 예, 뭐 디지털로 만들었습니다. 그 디지털 카메라로, 뭐 지금은 사실 모든 영화가 다 디지털로 만들어지는데 당시에 이제 좀 뭔가 혁신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화질의 어떤, 보통 우리가 디지털 영화라고 해도 하이엔드급의 뭐 예를 들어 방송국에서나 쓰는 그런 고가의 기종의 카메라들, 뭐 2005년도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좀 보시면 뭐 조지 루카스가 새로운 소니의 카메라 F900으로 뭐 새로운 시리즈를 찍었다. 마이크 피기스 감독이 어떤 디지털 카메라로 어떤 실험들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화두였었고, 또 한켠에서는 그 디지털 카메라가 주는 경량성, 그 다음에 아주 그 프로덕션 비용을 굉장히 낮출 수 있는 또 그런 아주 저화질의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카메라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작업을 해보고 싶다. 왜냐하면 영화라는 게 이제 되게 무겁잖아요. 뭐 제작 지원을 받거나 투자를 받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뭐 저도 이제 계속 그런 과정들이 되게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그런 시도를 해보자. 그리고 또 중국 독립 영화들이 당시에 정말 폭발적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영화제 가면 모든 영화제들은 특히 지하장커 이후에 어떤 중국 독립 영화의 어떤 일군의 감독들이 정말 많았고, 지금 영화를 안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당시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검열이나 어떤 제도 아래에서 만들어지는 중국의 언더그라운드 영화들, 그리고 이때 2008년도 9년도 그때가 이제 동경예술대학에 이제 고로자 기요시 감독님이 막 부임하셨을 때여가지고, 그때 1기, 2기 감독들, 하모지 유스케라던가 2기 감독님들 이제 영화들도 좀 보게 됐고, 그리고 또 당시에 저한테는 페드로 코스타 감독이 행진하는 청춘을 2007년도에 만들었는데 제가 좀 조금 시간차를 두고 보게 됐습니다. 홀스머니 같은 영화들